자, 여러분들은 자녀의 꿈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니면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나요? 저는 자녀들의 꿈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고 뭔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지해주는 입장입니다. 제 첫째 자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여성 정치인이 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환경운동가가 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친환경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째 딸을 좀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측면에서 첫째 딸하고 같이 녹색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제 이름과 딸의 이름으로 당비를 내고 있죠. 그리고 녹색당에서 하는 세미나라든지 그런 환경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딸에게 좀 시간 되면 한번 가보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 얘가 대학을 간다면 갈 수 있는 과들을 한번 같이 쭉 찾아보면서 이런 과는 어떤 과고 이런 과는 어떤 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죠. 제가 추천을 한 거는 에너지 관련한 학과를 좀 가라고 추천을 했는데, 아무래도 미래 사회가 되면 환경 관련한 부분에서 이런 화석 연료들이 환경을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극복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를 좀 개발하는 게 핵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부분을 한번 전공을 해보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등학교도 과학 중점 고등학교를 갔고, 그런 환경 관련하는 그런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화학이나 물리 쪽을 특히 집중적으로 공부하라고 제가 조언도 해줬죠. 둘째 딸 같은 경우는 거의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꿈인 게 변하지가 않는데, 둘째 딸은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한 게 웹툰 작가를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왜냐면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러면 웹툰 작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 둘째 딸도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웹툰 작가들 그런 카페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카페에 올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림을 잘 그리면 카페원들이 이제 댓글도 달아주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예고 문예창작가도 좀 알아봤었는데, 요새는 작가들이 문예창작가를 나오지 않고 다양한 과를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글을 써서 유명해지는 작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 얘기한 끝에 문예창작가보다는 그냥 일반고나 그런 데를 가서 대학도 국문학과나 문예창작가가 아니라 다른 과를 전공을 해서 다른 삶을 살면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쓰면 소재가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자, 제 셋째 자녀 같은 경우는 이 로봇공학과라든지 컴퓨터 관련해서 처음에는 관심이 많았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갑자기 음악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팝송 같은 경우를 악보를 사서 피아노로 치고 혹은 편곡도 하고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얘가 갑자기 학교 음악 선생님이 좋았는지 자기도 음악 교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악 관련한 좀 흥미를 북돋게 하려고 시중에 보니까 음악 소설이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음악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쓴 건데 그런 책도 좀 사줬는데요. 이렇게 자녀의 꿈들을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직업,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지인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사는지, 삶의 목표는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정리한 내용은 뭐냐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게 목적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성찰을 하고 깨닫고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구나 라는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삶의 목적이 다양한 체험과 그 속에서 경험 그리고 성찰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로드맵이나 일정한 루트가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A라는 길로 가다가 B라는 길로 가면 그거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체험을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계획했던 것들하고 좀 달라지면 그때마다 어떤 걱정도 생기지 않고 또 다른 방법들을 얘가 체험하게 되겠구나, 겪게 되겠구나, 거기서 또 다른 모험을 하겠지, 그런 관점으로 아이들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셋째 아들이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공부를 얘가 안 한다면 공부를 안 하는 또 삶의 체험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름 또 의미가 있고 새로운 어떤 체험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걱정보다는 굉장히 기대가 된 거예요. 얘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특성화고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악착같이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새로운 모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거니까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겠다라는 것들이 걱정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음악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글을 쓰고 싶다라든지 환경운동을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체험하는 걸 인생의 목표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의 꿈을 지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떤 꿈을 갖더라도 지지하고 이거 괜찮겠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근저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한 것도 한몫하죠. 예전같이 너무너무 가난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제가 살던 7, 80년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집집마다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방 한 칸에 여러 가족들이 다 살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야지만 화장실이 있어서 공동 화장실에서 일을 봐야 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예전에는 다 살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풍족하죠. 우리나라
게다가 최저임금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꼭 좋은 직업이 아니라도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더라도 세상이 이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예전같이 굶어 죽거나 막 힘들게 살아가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꿈을 지지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갖더라도 얘네들을 지원해 주려면 부모님들의 생각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돈에 따라 직업을 갖는 것보다는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들을 갖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